의학은 대표적인 융합 과학이므로 여러 분야의 과학이 발전하는 속도에 보조를 맞추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과제는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조금씩 보태며 앞으로 나아가는 변화가 아니라 지난 300년간 전통 과학의 틀 속에서 형성된 우리의 인생관과 세계관, 사고방식, 사회 모습을 모두 허물고 한 차원 높은 과학과 인식의 세계로 도약하는 것이다. 심리학과 물리학, 생물학과 우주론, 작은 분자와 거대한 천체들을 종합적으로 연결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양자 물리학이 없다면 이 도약은 불가능할 것이다. 정신의학 역시 예외가 아니다. 우리 생각과 감정, 주위 환경과 사건의 파동과 에너지의 본질을 이해해야 그것이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증상과 질병이 생기는 원인과 과정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그 파동과 에너지가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 동물과 식물, 물체와 물질, 시간과 공간 등 여러 요소와는 어떻게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며 영향력과 정보를 주고받는지도 알아야 한다. 그 이유는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통일성과 양자 얽힘, 비국소성이 우리의 삶과 일상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작용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근원적 지식들을 모아야 인간과 우주의 본질과 존재 목적을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눈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고 영적 신비 현상과 체험, 신의 본질, 창조와 진화는 모순이 아니라 공존하며 상호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런 눈을 가지고 자신과 세상을 깊이 이해하고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될 때 인류는 한 차원 높은 의식에 도달해 현대 사회를 짓누르는 여러 어두운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전나무숲 출판, 신경정신과 전문의 김영우 지음, 양자물리학적 정신치료, 빙의는 없다입니다. 전생여행의 저자 김영우 박사의 정신의학과 양자물리학의 만남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내용 중에서 양자물리학의 등장과 새로운 발견들, 정신치료의 어머니 최면의학 꼭지를 낭독합니다. 자연계에서 새롭게 발견되고 이해되는 현상들은 우리 삶의 여러 차원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사람의 마음과 의식, 감정의 에너지는 주변의 모든 사물과 사람들, 환경과 서로 영향력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무한대의 시공간 속에 홀로그램처럼 퍼져 저장되며 그 사람의 현실적 삶의 모습을 만들어 나간다. 사람들은 모두 양자 얽힘으로 연결되어 있는 소립자들처럼 내면 의식의 차원에서 연결되어 서로 정보와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은 자신의 몸과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 주변의 물체, 주위 공간에 물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은 의식계와 물질계가 완전히 분리된 세계가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모종의 에너지 체계를 공유함을 뜻한다. 감정적으로나 유전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감정이나 이미지의 텔레파시 현상이 잘 일어나며 그 순간 두 사람의 뇌파는 동조 현상을 보인다. 기도나 정신 집중 등 영적인 방법, 의식의 힘으로 치유의 힘이나 정보를 멀리 있는 환자에게 보내는 치료의 효과는 놀라우며 많은 사례가 확인되고 기록되어 있다. 이 현상 역시 의식이나 의도가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종의 에너지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우주의 기초 물질인 소립자의 세계, 인간 두뇌의 작동 방식, 초자연적인 현상 등은 모두 양자론과
홀로그램 이론을 적용할 때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다. 기억은 특정 뇌세포 속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홀로그램 사진처럼 뇌 전체와 우주공간 전체에 퍼져 있다고 보는 것이 양자론에 부합되며 이것이 뇌의 상당 부분을 제거해도 기억에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의식과 뇌는 상호 연결되어 작용하지만 의식과 의지, 감정 등이 뇌세포의 작용으로 만들어진다는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뇌의 작용 없이 또렷한 의식과 감정 경험이 보고되는 경우는 흔하다. 또한 최면 치료 중에는 뇌를 포함한 육체의 형성 이전과 죽음 이후의 기억을 찾아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이 기억들이 단순한 공상이 아닌 현실적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의식과 기억이 뇌세포의 작용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육체와 상관없이 개별적 인간의식이 존재할 수 있다면 우주의 모든 존재와 현상은 에너지의 다양한 형태이므로 이 의식 또한 지금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종의 에너지로 봐야 한다. 과거로부터 여러 문화권에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불러온 존재의 실체 역시 사람의 육체가 소멸된 후 남는 의식의 에너지 덩어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삶이 단 한 번뿐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여러 형태의 삶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역할과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하는 영속적 의식으로서의 인간 존재를 뒷받침하는 정황 근거가 많다. 모든 물리학적 현상과의 물질의 형성은 양자의 공존 상태가 의식에 의해 하나의 현실로 결정되어야 진행되는 것이므로 오히려 의식에 의해 물질계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즉 의식은 물질을 창조할 수 있지만 물질은 의식을 창조할 수 없다. 우주의 모든 물질계는 양자로 구성되어 있고 양자로 구성된 원자와 분자 등도 인간과 같은 고등 생명체와는 다르지만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참여하거나 거부하는 의식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양자론적 관점에서 볼 때 물질과 의식은 완전히 분리되어 존재하는 두 개의 현실이라고 보기 힘들며 모든 물질과 생명체는 각각의 진화 정도에 따르는 고유의 의식 상태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봐야 한다. 의식은 물질적 우주의 생성 이전부터 근원적이고 잠재적인 힘으로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모든 존재와 현상의 근원으로서의 우주의 탄생과 그 이후의 흐름을 주도하는 힘으로 볼 수 있다. 최면과 같은 의식의 확장 상태에서 우리는 우주 전체와 깊은 교류를 나눌 수 있다. 이때 몸과 마음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은 양자 차원에서부터 우주 공간의 다양한 파동 및 에너지 장과 통일된 공명을 이룰 수 있으며 홀로그램 방식으로 우주 공간 전체에 퍼져 비국소적으로 저장된 모든 정보에 접근해 일상적 의식 수준에서는 이해하거나 풀 수 없는 여러 문제와 증상의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오감이라는 육체적 감각의 좁은 창문을 통해서만 세상을 경험하다가 모든 장애물이 사라져 몸과 마음을 포함한 우주의 전 영역으로 감각과 인식이 확대된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이 상태에서의 정보 교류 방식은 양자 차원에서처럼 순간적이면서도 전체적이기 때문에 그 힘이 아주 강렬해 우리 내면에 깊이 각인되며 즉시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은 서로 다른 파장으로 계속 진동하며 파동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 파동들은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며 다른 파동들을 만나 서로 간섭무늬를 일으킨다.
이렇게 변형된 일부의 파동은 원래의 파동을 일으킨 물질로 되돌아가 영향을 미친다. 우주 공간은 이런 파동과 정보로 가득 차 있다. 수많은 물질과 생명체에서 시작된 이 파동들은 서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공간 자체에 존재하는 파동들과 에너지장, 저장된 정보의 파동들과도 공명을 일으키고 일부는 되돌아가 양방향 정보 전달과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 과정은 매 순간 끝없이 진행되며 우리의 마음과 몸도 이런 방식으로 외부 세계와 계속 교류하고 있다. 정보와 에너지를 서로 교류하며 발전하고 진화하는 우주의 모습과 같이 각자의 이해와 노력에 따라 인간 의식도 자아중심적인 현재 의식에서 더 넓고 높은 차원을 포함하는 자아 초월적 의식으로 진화할 수 있다. 의식의 진화에 따라 세상과 자기 삶을 보는 눈과 이해가 깊어지면 현재의 고민과 문제, 질병과 증상들을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향상되어 삶의 질이 높아지고 건강 또한 증진된다. 물질과 육체 중심이 아니라 우주와 생명의 영적 현실에 눈떠 주위의 크고 작은 모든 것을 느끼고 공명할 수 있는 자아 초월적 의식 수준에 도달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 그에 따라 사회의 모습과 문명의 흐름도 변할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현대 사회의 파괴적인 부작용들을 해결하고 상생과 협력을 중시하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의식의 성장을 이어가면 궁극적으로는 우주 전체와 공명할 수 있는 우주의식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신치료의 궁극적 목표는 개인과 사회 전체의 의식이 이 수준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위에 소개한 내용들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거나 충분한 양의 경험과 정황 증거들을 근거로 내린 합리적 결론들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런 지식들은 흔히 말하는 주류의 과학과 의학으로 아직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들 대부분이 최근 20, 30년 사이에 사실로 밝혀진 새로운 지식들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실과 이론은 학자들 사이에 충분히 알려지고 토론을 거치며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 과정을 거쳐 사실로 받아들여져도 학계의 중심 무대로 이동하고 사회 전체에 받아들여지는 데 또한 시간이 걸린다. 정신의학을 포함한 현대의학은 아직 위에 소개한 새로운 사실들을 환자 치료에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의학이 지금도 분자생물학을 기반으로 환원주의적이고 유물론적인 전통 과학의 틀에 묶여 있고 전체적인 현상보다는 관찰 가능한 일부 현상의 임의적 해석에 의존해 이론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발견들이 의학적 자료에 충분히 반영되려면 적어도 한 세대는 더 흘러야 할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익숙한 방식과 논리를 과학적 근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 자신이 잘 모르는 낯선 사실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외면하는 과학자들이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학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들의 생각은 새로운 사실들 앞에서도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양자론의 창시자인 막스 플랭크의 말처럼 과거 이론에 묶인 학자들의 장례식이 한 번 있을 때마다 과학은 발전하는 것이다. 그는 자기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한 동료들을 보며 느꼈던 좌절감을 그렇게 표현했다. 첨단의 영역에서 새로운 사실들을 찾아내는 학자들은 항상 너무 앞에 나가 있어 늘 외롭고 일에만 열중해 주위를 설득하거나 자기 편을 만드는 사교적 노력에 무관심해서 주류에 속한 동료들로부터 이런저런 오해와 공격을 받기 때문이다. 정신치료의 어머니 최면의학.
고대로부터 여러 문화권에서 치료, 종교의식, 주술 등의 목적으로 널리 사용되던 체면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 유럽 정신의학계에서 중요한 임상치료 기술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프로이트가 체면 치료 경험을 통해 관찰한 인간 내면의식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토대로 정리한 정신분석 이론을 발표하고 이 이론이 인기를 얻게 되면서 최면은 정신치료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다. 모호하고 복잡한 최면 현상에 대한 이해와 이론, 실제적 치료 기술이 부족했던 그 시대에는 최면 상태가 가진 엄청난 잠재력을 제대로 치료에 이용할 수 없어 그럴듯하고 명쾌한 개념을 늘어놓는 정신분석 이론이 대중과 학자들의 인기를 더 끌었다. 논리와 분석으로 모든 자연 현상을 정복하고 인간의 복잡한 정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과학 만능주의적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 프로이트의 주관적 논리와 근거가 빈약한 주장에 기반한 정신분석 이론이 마치 과학적 사실인 양 많은 치료자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후 정신분석 이론을 토대로 수많은 심리학 이론들이 발전해 오는 동안 정신분석 이론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최면은 중요한 치료 도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마술사와 흥행사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렸다. 나는 동료 정신과 의사들에게 프로이트는 정신의학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그의 정신분석 이론으로 인해 어떤 정신치료 기법보다 강력한 치유 효과를 가진 체면의학의 발전을 100년 후퇴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자주 얘기한다.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최면 치료의 놀라운 힘과 중요성을 깨달은 미국과 영국 등에서 체면의학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면서 임상의학에서 체면 치료를 활용하고 연구하기 위한 전문 학회들도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에서는 1949년 임상과 실험적 체면학회, 1957년 미국 임상체면학회가 설립되어 의학의 여러 분야 치료자들이 회원으로 활동하며 최면은 다시 중요한 의학적 치료 도구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후 현재까지 최면 치료의 응용 분야도 점점 넓어져 현재 거의 모든 임상의학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여러 나라의 의대와 치대, 심리학과의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전통적 정신치료는 대화를 위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므로 언어의 한계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환자의 표면의식은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과거로부터의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감정과 상처들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방해하기 때문에 치료에 큰 걸림돌이 된다. 환자가 아무리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싶어도 증상의 원인이 되는 크고 작은 수많은 민감한 상처와 힘들었던 기억들은 의식에서 지워져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기 때문에 의식적 대화만으로는 그 영역에 닿을 수 없다. 그러나 의식의 통제와 지배가 느슨해진 체면 상태에서는 변화된 의식의 자유로운 확장성과 민감성으로 환자 내면에 깊게 파고들 수도 있고 증상과 문제의 원인이 되는 중요한 기억과 상처들에 쉽게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어 아주 강력하고 빠른 치료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일반 상담 치료를 단순히 약을 먹는 내과 치료에 비유한다면 체면 치료는 원인을 파고들어 제거하는 외과 수술과 같은 면이 많다. 최면 상태에서 자유롭게 활성화된 내면의식은 평소 닫혀있던 깊은 마음의 영역을 열어주어 표면의식의 고정관념과 저항을 뛰어넘는다. 이때 각성 상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향상된 직관적 이해력과 정보 처리 속도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떠올린 단 한 장면의 이미지와 느낌 속에 수백 개의 문장에 담을 수 없는 함축적 정보와 정서의 에너지를 담음으로써 즉각적으로 환자가 그 의미를 깨닫고 그에 따라 변화할 수 있게 만든다.
이것이 내가 체면 치료를 가장 선호하는 큰 이유이며 여러 학자들이 체면 치료를 모든 정신치료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적절히 해결되지 못한 채 환자의 마음 깊은 곳에 오랜 세월 축적되어 온 강렬한 부정적, 파괴적 감정 에너지와 얽히고 설킨 복잡한 기억의 정보들을 풀어가면 체면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최면은 억압된 채 환자의 무의식 깊숙이 숨어있는 중요한 정보와 부정적 감정의 뿌리들을 찾아 해결하는 데 있어 다른 어떤 치료 기법보다 탁월한 힘을 발휘할 뿐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가장 고차원적이고 심층적인 인지에 가슴으로부터 도달해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인지 치료 기법이기도 하다. 특히 자아 초월 정신의학 관점과 양자 물리학의 이론들을 체면 치료에 잘 활용하면 확장할 수 있는 환자의 의식과 인식의 영역이 엄청나게 넓어져 평소에는 넘을 수 없는 개인, 시간,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 이때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의 종류는 무척 다양하다. 즉 태내와 전생, 죽은 후나 태어나기 전 영혼의 기억, 직접 접촉하지 않고 타인의 마음과 정보를 읽거나 자기 마음을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텔레파시 능력, 염력, 천리안,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하는 여러 시점의 정보와 지각, 과거 상처와 고통스러운 기억들에 대한 에너지 차원에서의 치료 등 흔히 초현상이나 초능력으로 여겨지는 여러 특이 체험들을 할 수 있게 된다. 환자의 특징과 상황에 따라 위의 여러 증상 중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영역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경험이 많은 치료자는 각각의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필요한 치료 과정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 차이가 치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 체험들이 단순한 호기심 차원이 아니라 정신의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던 환자의 증상과 문제의 돌파구가 뚫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이 현상들이 환자의 단순한 착각이나 감각의 왜곡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 속에 존재하지만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초현상적 능력들이 표면 의식의 통제가 풀린 최면 상태에서 활성화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인간 의식에 대한 최근의 여러 첨단 연구들도 의식 속에 숨어있는 이런 능력들을 여러 가지 실험 결과로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비상식적인 이 체험들 대부분이 양자 물리학 이론으로 쉽게 설명된다는 사실은 의식 역시 미세한 에너지장과 소립자들의 차원과 같은 작용 원리를 따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